주요 뉴스입니다. 서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풍력단지에 반대하는 어선 100여 척이 작업 현장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입시 비리로 물의를 빚은 김제 지평선 학교가 내부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새 차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연달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계약 문구를 내세워 교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11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부안 앞바다에서는 어선 100여 척이 나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반대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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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 척의 어선에 나눠 탄 어민들이 구시포항에서 10km 떨어진 풍력발전소 현장으로 향합니다. 이윽고 어선들은 작업 바지선을 둘러싸고 일제히 사이렌을 울려댑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반대해 고창과 부안에서 집결한 어민들은 500여 명. 이들은 풍력단지가 조업권 축소와 생태계 교란을 가져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다 고기를 잡고 애들을 가르치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황금 어장을 저희들하고는 한 번의 상의나 협의도 없이 지금 주관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은 대체에너지 발굴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변에 바다 목장을 조성하면 어족 자원은 오히려 풍부해진다고 말합니다. 해상풍력이 앞으로 좀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 문제 그것이 이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공호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기는 더 많이 모여듭니다. 어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이 정상 궤도를 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민들의 반발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후년이면 1단계 공사가 끝나는데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대안으로 2, 3단계 조성 계획을 앞당기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2달 전 착공한 서남해 해상풍력은 연말까지 60메가와트 발전기 3기가 들어섭니다. 나머지 17기까지 설치하는 1단계 실증단지 완성은 내후년인 2019년입니다. 그런데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사업계획 조기 확정과 2단계 착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 사업비만 2조 원, 3단계는 무려 10조 원에 이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풍력발전기 하부 구조물 제작에 참여할 경우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은 군산 지역 협력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부 구조물이 발주되면은 지역 군산 지역 업체에 또한 지난해 취소됐던 해상풍력 지원 항만을 군산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풍력 기자재를 적치하고 조립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현재 1단계 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대부분이 목포항 등에서 운반되고 있습니다. 군산항이 목포항보다 유리한 조건은 뭐냐면 서남해안권 해상풍력의 지점에서 20km나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군산항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으면 목포나 광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지만 지금처럼 어민 반대에 부딪힐 경우 사업 차질은 불가피한데 1단계와 달리 2단계부터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둘러 어민들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최영일 의원에 따르면 벼 1헥타르당 연간 평균 보험료가 진안구는 12만 6천 원인 반면 부안구는 42만 6천 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 의원은 상습 재해 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험료를 할증하는데 재해 지역은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입시 비리로 물의를 빚은 김제 지평선 학교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입시 부정 파문이 불거진 지평선학교 교사에게 난데없이 경찰 출석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학교가 해당 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인데 명절이나 스승의 날에 학교 측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언론사에 한 증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정말 좀 착잡하고 슬픈 마음이 들고. 하지만 이는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학교 측에 기관 경고까지 내려졌는데도 오히려 제보 교사를 문제 삼은 겁니다. 교육단체는 비리를 고발한 교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평선중고 사업기관은 구조를 취하라! 취하라! 교육당국 역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익신고법이나 또 부패방지법이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런 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배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살펴볼 것입니다. 학교 측은 반박 자료를 내 제보자 탄압이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정작 면담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나가는 치니까 그냥 안 만나고 싶어서. 공익적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가 자신들의 잘못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내부 고발자를 억압하려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한 대학이 직원을 뽑으면서 성노예 생활을 한 위안부를 부정한 동영상에 소감문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민족문제연구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대학이 직원 채용 요건으로 위안부 망언 영상의 의견서를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한 사립대학은 구직자에게 위안부 성노예를 부정하는 위안소의 여인들이라는 동영상의 시청 소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새 차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연달아 발견된다면 운전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실제 한 운전자가 겪은 일이지만 제조사는 계약 문구를 내세워 한사코 교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올해 초 국내 한 대기업에서 출시한 SUV 승용차입니다. 석 달 전 차량을 구입한 박준환 씨는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운전 도중 시동이 저절로 꺼지고 기어를 바꾸면 원인 모를 연기가 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이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에어컨이 멈추고 후사경이 펴지지 않는 등 사소한 문제까지 잦아 정비소 문턱이 다를 정도입니다. 참다 못한 박 씨는 차량의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좋아서 구입을 했는데 사놓고 나니 정말 후 조치를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박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계약상 교환은 구매 한 달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을 넘겨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또 ECU를 지금 바꿔서 지금 넣었어요. 기존 차에서. 그게 계속 불만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역량을 다 하려고 해서. 사실 박 씨는 충분히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소극적인 대응 탓에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새 차가 이게 뭐냐. 에어컨을 틀었는데 시차가 나오고 타는 냄새가 난다. 본사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저하고 그냥 실갱이를 좀 많이 했어요. 소비자 불편보다는 계약서만 따지고 보는 대기업의 배짱 영업에 리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고유서체를 개발하는 가운데 전주시도 전주만의 글씨체를 만들었습니다. 춘향전에서 따온 완판 본체인데요. 글꼴을 새로 만든 다른 지역과 달리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6년 전주에서 출판된 연려 춘향 수절가. 한문을 번역한 딱딱한 문체였던 춘향전을 구어체로 바꾸고 예술성을 높였습니다. 크고 반듯한 글꼴은 조선 후기. 대중들이 즐겨 읽었던 완판본 한글 고전 소설에 사용돼 민체라고도 불렸습니다.
정자체로 쓰여 읽기 쉬운 전주 완판본은 지식인의 글꼴로 인식돼 온 서울의 경판본과 달랐습니다. 온전히 한글로만 된 책들이 발간이 됐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 완판본은 정자체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 책을 보게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면서 폭발적으로 한글이 보급되는. 전주시가 완판본인 연려춘향 수절가에서 본따 고유 글꼴인 완판본체를 만들었습니다. 한글과 영문은 기본이고 명조와 고딕체에서만 가능했던 고어체 5,560자도 구현해냈습니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글꼴을 만들고 있지만 선조들의 사상과 문화를 집약한 전통 서체는 완판본체가 유일합니다. 전주의 큰 문화 자산이기 때문에 이 완판본체가 전주 시민뿐만이 아니고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마케팅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글과 컴퓨터와 협약을 맺어 무료 배급에 나섰으며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만금 남북도로가 오늘 착공합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2015년 착공된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관통하며 도로폭 8차로에 총 길이는 13km로 오는 2022년 말 완공됩니다. 오늘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기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 군산에 내려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을 마친 뒤 곧바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우찬을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협력업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대책이 미흡하다며 재가동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홍삼 수출 시장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완주군은 다음 달부터 고산 북부 면 지역의 군내버스 노선을 개편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진안군이 홍콩에 16만 달러 상당의 홍삼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홍삼 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이 추진하는 홍삼 수출은 지난해 미국 10만 달러에 이은 쾌거로 앞으로 베트남과 대만, 태국 등 동남아권으로 시장 개척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베트남, 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권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다음 달부터 고산면 주변 6개 면 지역의 군내버스 노선을 개편합니다. 고산과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면은 군내버스 10대가 코스별로 운행하는데 중형이나 미니버스 운행을 늘리는 등의 노선 개편으로 이용객 편의를 높이게 됩니다. 향후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해 수시로 현장 체크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장수군은 농작물 수확기, 주민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2개 반 29명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오는 9월까지 취약지역 읍면에서 합동 포획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건강관리 모델로 체력인증센터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청년과 중년, 장년층을 대상으로 6명의 체력왕을 뽑고 지역 대표로 전국 대회에도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체력왕 선발대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의 체력도 측정하시고 체력왕에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옥정호 친환경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이 착공 8년 만인 올해 말 완공됩니다. 지난 2009년 국비 등 85억 원을 들여 붕어섬 주변에 착공한 생태관광지는 쉼터와 산책로, 공원 등이 들어서 섬진강 에코 뮤지엄과 맞물려 체류형 관광 특구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전주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친구 딸 비양이 놀러왔다 잠든 틈을 타 몸을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부안여고 성추행 문제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해숙 의원은 교육감에 대한 혈안 질의에서 부안여고 성추행 문제에 교육청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며 사과를 요구하자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는 형식적 의례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사과하려면 교육감이 1%라도 인지 가능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JB 우리캐피탈의 본사 이전으로 전주시 세수가 2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은행이 인수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인 우리캐피탈이 지난 2013년 3월 대구에서 전주로 본사를 옮기면서 지난 4년간 납부한 자동차세는 200억 원이 넘습니다. 전주시는 지방재정 확충에 감사를 표하며 회사와 직원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농촌진흥청이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농진청 축산과학원은 우선 70%를 점유하는 수입 사료를 대체하는 기능성 고급 사료와 개체를 식별하는 유전자 표지 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말까지 반려동물 연구동을 새로 개설해 행동 분석과 질병 조기 진단 등 관련 연구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 창극단은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창극 놀보는 오장칠보를 무료로 공연합니다. 효도를 주제로 한 어린이 국악 뮤지컬 호랑이 오빠 얼쑤가 오늘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명화 속 OST 연주로 꾸며진 뮤직인 시네마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 현악앙상블이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스크린 뮤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늘 문화가 있는 날 3번째 공연으로 국악 힐링 콘서트를 엽니다. 고창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가 오늘 고창군청에서 운영됩니다. 김제 금산사는 오늘과 내일 전통산사 문화체험 행사인 마음 쉬는 수요일을 진행합니다. 정읍 시립박물관은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토기와 토우 만들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창 90호 해변축제가 오늘 90호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섬진강 다슬기 축제가 오는 29일과 30일 임실군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11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군산 32도 등 32도에서 33도의 분포로 더위가 계속되겠고 군산과 김제, 장수를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